바랍니다.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외국에 몇 년 사셨어요?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10년. 10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유엔 대표부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정주부가 아니고, 예? 외국에 다니면서 좀 가정생활하는 그런 분인데, 그 재산관리 같은 것들은 쭉 이제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가 하셨구만요. 예. 예, 예, 대부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꼭 오히려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를 모셔서 청문회해야 될 문제지 우리 후보자님께 이게 할 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취지와 정신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제가 재협상 파기 이런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보완이란 용어, 보완을 하고부터 재협상해야죠. 보완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일본과의 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데 이제 재협상하니까 전면 재협상 취지 정신도 없애는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지와 정신은 좋은데 내용과 절차가 제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일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풀어야죠. 예, 그죠? 맞습니다. 같이 네. 풀어나가자고요. 네. 예. 자, 지소미아에 대해서 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만나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2016년 11월 26일 정적적으로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물우물하다가 정적적으로 발표했던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그 경과에 대해서 대충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계시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죠? 예.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번 통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무부서는 물론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주무부는 국방부지만은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 포괄적,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 만들면 좋다. 단단히 이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국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 협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부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 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예, 그 문제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지금 메모만 하지 마시고요. 메모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해서 대화를 하자고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했어요. 권한 있는 당국. 이것도 국방부면 국방부, 정보기관 정보기관 딱 정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협정이 어디 있는가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의 자위대, 공안조사청, 경찰 모두가 들어와서 인천이나 독도나 공항 어디든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점을 파고 계세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호주나 러시아나 다른 국가하고 맺은 정보보호협정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런 협정이 어디 있어요, 예.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주 깊은 역사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야, 식민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따가 쉬는 시간 있으면은 또 질문할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 입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6대 외환 보유국입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8대 수출국입니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인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견국이라고 모두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한류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 강국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교 입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역대 외교장관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나 중간에 국정감사할 때 꼭 이걸 묻습니다. 뭡니까? 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건 다 모범 답안인데 그것도 결국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입국을 하려면 우선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스템 외교도 가능하고 외교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 외교상의 우리 위상도 높이고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이 외교 입국을 한 나라들은 거의 다 돈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이 2017년도 외교부 예산안이 4%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정부 총 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은 0.8%예요. 그것은 2014년 이래 한 번도 안 변하고 0.8%입니다. 이건 외교의 포션이 예산 대비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1%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국익 외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예산 대비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OECD 회원국 중에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나라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을 보면 캐나다 2%, 네덜란드 4%, 4.08%, 그리고 스페인이 7.2% 이런 식입니다. 제외 공관수 대비 공관당 외교 인력은 우리가 12.3명입니다. 캐나다 36.7명, 스페인 12.3명. 이게 우리나라 국력과 비슷한 그런 OECD 국가 중에 대비되는 네덜란드는 20.3명 이런 순서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입국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선진국과는 반열에 외교가 좀 성숙한 외교로 도약해야겠다 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지도부의 외교 입국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와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죽기 살기 식으로 예산 확보를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통적으로 외교관은 최고의 철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서지 않고 시간만 기다리는 식으로 그냥 주문 주는 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외교 입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아주 남다른 의지와 그런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외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조직 그리고 예산을 검토하면서 많이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외교 역량, 조직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넘은 국제사회에 대한 그 개발 원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이 왜 선택되었는가?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를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출범이지만 많은 기대가 있다고, 국민적 기대가. 남다른 외교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혁신 구상에 관해서 외교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그런 어떤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조직의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의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그 작업 방식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상황입니다. 그 업무는 폭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원은 늘지를 않은 상황에서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다들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지만은 저희가 이 사람들을 있는 인력도 제대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역량 자체를 양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진단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 조직 진단을 하는 외부 전문가의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적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취지와 정신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제가 이 뭐 재협상, 뭐 파기 이런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보완이란 용어, 보완을 하고부터 재협상해야죠. 보완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일본과의 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그런데 이제 협상, 재협상하니까 뭐 전면 재협상, 뭐 취지 정신도 없애는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지와 정신은 좋은데 내용과 절차가 제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일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풀어야죠. 예, 그죠? 맞습니다. 같이 네. 풀어나가자고요. 네. 예. 자, 지소미아에 대해서 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제가 바랍니다.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그 외국에 몇 년 사셨어요?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10년. 10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유엔 대표부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정주부가 아니고 예? 외국에 다니면서 참 가정생활하는 그런 분인데 그 재산 관리 같은 것들은 쭉 이제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가 하셨구만요. 예. 예, 예, 대부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꼭 오히려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를 모셔서 청문회해야 될 문제지 우리 후보자님께 이게 할 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예. 자리에 관난 정부가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예, 그 문제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지금 메모만 하지 마시고요. 메모는 저가 얘기하는 걸 잘 계속 대화를 하자고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했어요. 권한 있는 당국. 이것도 국방부면 국방부, 정보기가 딱 정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협정이 어디 있는가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의 자위대, 공안조사청, 경찰 모두가 들어와서 인천이나 독도나 공항 어디든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점을 파고 계세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 만들면 좋다. 단단히 이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국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 협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부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 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가 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만나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2016년 11월 26일 정적적으로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물우물하다가 정적적으로 발표했던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그 경과에 대해서 대충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계시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죠? 예.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번 통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무부서는 물론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주무부서는 국방부지만은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 포괄적,